안녕하세요. 등업 챌린지 10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10강의 제목은 포괄적 근과 계세의 관계입니다. 네, 근과 계세 관계를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자라고 하는 게 오늘 강의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1단계와 2단계로 좀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1단계 내용부터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여러분 x가 아닌 다른 식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들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좋을지를 한번 설명드리는 것으로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 근은 언제나 x값이라고 하는 거 일단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2차 방정식 fx가 있는데요. 그 2차 방정식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fx-3이 는 0이 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로 한번 나타내보자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냐면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직접 제가 이제 애들 지도에 보다 보면은 이 알파랑 베타 가지고 막 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관계를 따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f라는 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x가 있고요. 여기에 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잡았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근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x값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알파가 들어가고 베타가 들어가서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막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f라는 어떤 식에 요 괄호 부분 안에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되는 거고요. 베타가 들어가면 0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애들이 들어가면 0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 괄호 안에 알파랑 베타만이 0을 만들어낼 거고요. 알파랑 베타가 아닌 다른 애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0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현재 fx-3은 0이다라고 하는 방정식의 두 근을 일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은 철저하게 x값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요 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 잘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할까요? 자, f의 x-3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두 근을 잡을 겁니다. 똑같은 f라는 식이에요, 여러분. 괄호 안에 누가 들어가야만 0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알파거나 베타가 들어가야만 무조건 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이라고 하는 거는 x-3이 아니고 x값이 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x-3이 알파거나 x-3이 베타가 되면 된다는 뜻인 거고요. 그걸 만족하는 x값을 잡아보시면 네, x-3이 알파인 거니까 x는 알파 플러스 3 또는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두 근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번 내용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요, f2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로 또 한번 나타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f의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어요, 여러분. 자, 똑같은 f 여러분. 다 똑같은 f입니다. 아까 fx는 0을 만족시키는 두 근이 알파 베타였기 때문에 요 괄호 안이 알파거나 베타거나 해야 된다.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f에서 얘가 0 되게 하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알파거나 베타거나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근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이 x값이기 때문에 2x 플러스 1이 알파가 되는 x값이 근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x를 잡아보게 되면요. 여기서 빼고 나눠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1을 2로 나눈 거,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1을 2로 나눈 거, 이런 방식으로 두 근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1단계에서는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연장선에서 하나만 더 한번 예를 들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f 2x 플러스 1이 는 0이 되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이번에는 얘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로 나타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살짝 달라지긴 했어요, 여러분. 자, 하지만
아까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두근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x값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x에 알파랑 베타를 대입하면요. 요 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성립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f에 2알파 플러스 1이 는 0인 거고요. f에 2베타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다. 다시 f 안에 얘와 얘가 들어가야만 0이 되는 거고 그 외의 것이 들어가면 0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번에는요. f의 4x-1이 는 0 되는 두근을 잡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f의 4x-1이 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두 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값이 철저하게 2알파 플러스 1이거나 또는 2베타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걸 만족하는 근은 철저하게 x값이다. 그쵸? 그래서 양변에 플러스 1 더하시고 나머지 나누기 4 하셔가지고 알파랑 베타로 식을 표현하시게 되면은 그죠? 그러면 거기에 x값이 여기다 1 더하고 4로 나눈 거니까요. 2분의 알파 플러스 1로 잡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2분의 베타 플러스 1로 두 근이 이렇게 잡혀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포괄적 근각의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에는요. x 대신에 어떤 식이 들어갔는지를 한번 관찰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주안점을 두시고 한번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요.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는 0이다.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 얘가 2차 방정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a 값이 0이 아닌 것으로 일단 가정하고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요 요 식을요 fx라고 일단 요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정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저기 1번에 있는 저 식을 한번 보시면요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는 0입니다. 분명히 위에 있는 식과 원래 있는 식과 무언가 관계가 있죠, 여러분.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보면요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되는데요 얘가 는 0이다라는 방정식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식을 유도하려면 x 자리에 과연 누구를 대입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을 때 이 식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요 f의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일단 두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f 알파가 0이고 근이니까 f 베타가 0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알파거나 베타가 들어가야만 0이 되는 거죠. 왜냐면 똑같은 f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얘가 알파 또는 얘가 베타기 때문에 x값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내용 정리하실 게 뭐가 있냐면요. 이 개수의 부호가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부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게 되는 경우 있죠. 여기는 a였는데 마이너스 b, 그 다음 플러스 c. 혹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도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호가 갑자기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근의 부호가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내용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얘가 개수가 뒤집혔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쵸? 네. 그랬을 때는요, 근이 역수인 근을 갖게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그럼 제가 저 식을 한번 유도해 볼 건데, 어떤 식으로 유도할 거냐면요. 여러분, x 자리에 제가 x분의 1을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이 x 자리에 x분의 1을 대입하시면요,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요. 여기는 x제곱분의 a가 되고, 플러스 x분의 b가 되고,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럼 모양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형태로 바꾸려면 요 식에다가 x의 제곱이 이렇게 곱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식 다시 한번 써보면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원래 있던 c가 맨 앞으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2차식을 유지하려면 요 c 값도 0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 값도 0이 아니고 c 값도 0이 아닌 거다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a랑 c랑 곱한 것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일단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a도 0은 아니고 c도 0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는
a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 중에서 0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얘가 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 건데요.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x값은 절대로 0일 수 없어서 x제곱에서 0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개가 곱해져서 0이 나오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요 부분에서 0이 나와야 되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근데 요 괄호 안에 누가 들어가면 0 된다고요?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면 0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x값이 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두 근은요, 알파분의 1과 그 다음에 베타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 또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개수가 뒤집히면 근은 역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3번 내용도 비슷하게 한번 연장선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cx 제곱에 플러스 bx에 마이너스 a는 0입니다. 물론 이렇게 쓰셔도 되겠지만은 양변에 마이너스를 붙이셔서 c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라고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방금 경험치가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있는데 부호 바뀌었고 그대로 있습니다. 부호가 왔다 갔다 변하고 있죠. 그러면 부호가 근의 부호가 바뀐 거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로 잡혔는데 이 방정식은 지금 개수가 부호가 지금 바뀌고 있죠. 이렇게 C 그대로고 B 부호 바뀌었고 A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이 근의 또 부호가 바뀐 상태가 얘가 근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두 근으로 잡히게 되는 거다. 마지막으로 자 4번 내용 가볼게요, 여러분. 4번 내용은요, 4ax제곱에 마이너스 2bx에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요 방정식에서 한번 어떤 근이 나오는지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식은요, 원래 있었던 이 fx의 입장에서 과연 누구를 대입하면 요 식이 유도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2x를 대입한 값이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 식을요, f의 마이너스 2x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였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거나 베타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걸 만족하는 x값은요,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또는 마이너스 2분의 베타라고 했던 게 지금 오늘 설명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이용해서 체화 엔제를 통해서 제가 한 3문제 정도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풀어가시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한번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화 엔제 1번입니다. 여러분, 2차 방정식 fx가 는 0, 이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잡았고요. 여러분, 두 근의 합이 4가 되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 되더라. 자, 이런 문제 나올 때 식을 그냥 처음부터까지 막 다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2차 방정식, 요 방정식의 두 근의 제곱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냥 막바로 바로 구할게요, 여러분. 자, 여기서 근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x값이기 때문에 f의 알파가 는 0인 거고요. f의 베타가 는 0인 겁니다. f라는 식 안에 괄호 안에 알파랑 베타를 제외한 다른 애가 들어가면 0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요. f의 괄호 안에 얼마를 넣었을 때 0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괄호 안에는 알파가 들어가거나 베타가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해서 그걸 만족하는 근은 철저하게 x값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기에서 맞춰지는 x값은요, 넘겨서 2로 나눠주셨으니 알파 플러스 5를 2로 나눈 거,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5를 2로 나눈 거,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근이 잡히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구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4분의 1, 4분의 1로 같이 묶일 수 있으니까요, 4분의 1로 묶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거 제곱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고요. 여기 10알파 10베타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25, 25 하셔가지고 50으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이거 제곱에서 이거의 2배를 갖다가 뺀 거기 때문에 여기는 22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0이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 40. 그죠? 네.
플러스 여기까지 50. 여기 90, 여기가 112 이렇게 잡히고 그 112를 4로 나눈 거니까 답은 28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체화인제 2번입니다. 여러분 2차 방정식이 또 이렇게 나왔고요. AC가 0이 아니다 라는 말은 A도 0 아니고 C도 0 아니다. 그러니까 근 중에서 0은 나올 리가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이 알파랑 베타로 잡혔고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로 나타낸 걸 한번 찾아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한 번에 여기로 가기가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단계를 좀 거쳐볼게요 여러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최종적으로 저는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요. C의 x-2의 제곱 플러스 B의 x-2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을 한번 잡아보겠자 한번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지금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개수의 자리가 이렇게 지금 뒤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c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가 는 0이 되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수가 역순으로 바뀌면 근 자체는 역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이렇게 일단 예상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요 한 요 정도쯤에서 얘를 fx라고 이렇게 일단 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x 자리에 누가 들어갔죠? 그렇죠. x-2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f의 x-2인 식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실 거고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두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그러니까 요 괄호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근은 언제나 누구라고요? 맞습니다. x값입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2를 더해 주셔가지고 x는 알파분의 1 플러스 2가 되고요. 베타분의 1 플러스 2가 되는 거다라고 해서 요렇게 두 근을 잡아주시면 답은 3번이 될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체화인제 3번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이런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을 7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 요 부분에 해당되는 모든 실근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얘도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x제곱 여기가 지금 x자리에 x-p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하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x-p가 아니고 x인 상태의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요 식을 만약에 fx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fx가 는 0이라고 하는 두 근은 알파랑 베타가 될 거고요, 여러분.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3이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q라고 일단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조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q 자체는 0보다 크다. 그죠? q 자체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얘가 양수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캐치했으면 좋겠는 거는 두 근의 곱이 양수기 때문에 둘 다 부호가 서로 똑같다라는 거고요. 부호가 똑같은 거 두 개 더해서 3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둘 다 양수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요, 이번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식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x 자리에 누가 들어갔죠, 지금? x-p가 들어간 겁니다. 얘 입장에서 x 대신에 x-p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f의 x-p는 0이라는 방정식인 거죠, 얘는요. 그쵸?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두 근을 한번 잡아보면요. 방금 얘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알파, 베타가 들어가야만 0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죠? 여기가 알파거나 여기가 베타가 들어가야만 얘가 0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만족하는 x값은 이제 알파 플러스 p고 베타 플러스 p가 된다라는 거 충분히 익숙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얘랑 얘랑을 두 개를 더한 게 얼마가 나오면 된다? 7이면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요 플러스 2p를 한 게 그게 곧 7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부분에 현재 3이기 때문에 p 값이 2인 거다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일단 p까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자, 마지막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 부분이 이제 마지막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절대값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기 제곱이 있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우리가 얘의 제곱은 우리가 a의 제곱이랑요. 절대값 a의 제곱이랑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쟤도 절대값의 제곱인 것처럼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 식은요. 절대값 x-p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절대값 x-p 플러스 q가 된 거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x 자리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절대값 x-p가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f의 절대값 x-p. 얘가 는 0되는 근은만 잡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모든 근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결국에 이 값이 0이 되려면 여기가 알파거나 베타거나 하는 건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절대값 x-p인데 방금 p가 2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값 x-2가 알파거나 절대값 x-2가 베타가 되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알파랑 베타랑 곱한 게 양수고 두 개를 더한 게 양수기 때문에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인 상태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값이 양수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x-2 자체가 알파거나 마이너스 알파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절대값 풀어서. 여러분 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x-2가 베타거나 마이너스 베타일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x값을 다 써봤더니 여기다 다 2를 더해주시면 되죠, 여러분. 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 그래서 근이 총 몇 개로 잡혀요, 여러분? 4개가 잡히게 되는 거고요. 이 4개를 다 더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더해버리면 여기랑 여기랑 같이 죽고 여기랑 여기랑 같이 죽어서 2만 총 4번 더해진 거니까 전체적인 답은 8이다라고 잡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충분히 이거 내신 시험에서 나올 법한 문제라는 거 좀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배웠던 내용이 분명히 여러분한테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내용 잘 이해 안 되시면 여러 번 돌려보시고 하셔서 꼭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